크로스는 차세대 패스마스터로 독일에선 발락의 후계자로 만능 미드필더이자 차기 주장, 왠지 모르게 반듯한 교회 오빠 같은 훈남 스타일.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토니 크로스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두 달이 지난 1990년 1월 4일 독일 북부 구 동독지역 발트 해안 인근의 그라이프스발타라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토니 크로스가 어린 시절부터 운동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롤랜드가 지역 유스팀 감독이었고 어머니 버짓이 배드민턴 챔피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세가 되자마자 아버지의 팀으로 동생 펠릭스 크로스와 함께 입단을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고향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한자 로스톡 산하 16세 팀으로 옮기자 따라서 이적을 했고 2005년 전국 유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합니다. 크로스의 재능은 매우 어렸을 적부터 아이 같지 않다는 평을 받았고 자신보다 두세 살 많은 형들과 뛸 정도로 천부적이었습니다. 2006년 바이에른 뮌헨은 19세 이하 팀 역대 최고 이적료인 31억에 토니 크로스를 영입을 합니다. 당시 프란츠 베켄바워 이후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듣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적료가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크로스는 2007-2008 시즌 바이에른 뮌헨 구단 최연소인 17세에 리그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크로제의 두 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는 미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팀에 워낙에 월드클래스 선수를 많이 보유했던 터라 크로스의 출전 시간은 매우 적었지만 UEFA 슈퍼컵에서 9분을 남기고 출전했어도 클로제의 골을 어시스트하고 자신이 결승골을 넣는 활약을 합니다. 국가대표로도 뽑혀 한국에서 열린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MVP를 차지 5골 4도움을 기록했고 팀은 가나를 이기고 3위에 오릅니다. 이후 10년 뒤 인터뷰에서 자신의 축구 경력 중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바로 이 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헤네스 회장은 크로스에게 10번 유니폼을 줘야 한다고 극찬했지만 이런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10번 유니폼은 2009년 입단한 로벤의 차지가 되었죠. 2008-2009 시즌 전반기에 토니 크로스는 단 7경기 출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중앙에 굳건히 슈바인슈타이거, 반본멜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쓰기 애매했고 팀 내에서 유일한 10대 미드필더였던 크로스에게 더 많은 출전을 부여하기 위해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2009년 1월 리그 중위권이던 레버쿠젠으로 18개월짜리 임대 이적을 보냅니다. 어린 크로스가 레버쿠젠의 탄탄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중원엔 당시 미드필더 평점 2위 헤나투 아우구스투와 지몬 롤페스 그리고 아르투르 비달까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레버쿠젠의 시즌 초반 돌풍은 후반기 들어서면서 가라앉기 시작했고 토니 크로스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토니 크로스는 이 당시 중앙 미드필더가 아닌 왼쪽 혹은 오른쪽 윙으로 등장합니다. 지몬 롤페스에게 없는 압도적인 볼 컨트롤과 탈압박 능력은 감독 라바디아의 총애를 받기에 충분했고 2009년 4월 18일 볼프스부르크전에서 분데스리가 첫 골을 신고하며 서서히 주전 선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2009-2010 시즌 39번을 부여받고 시작한 이 시즌 토니 크로스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뮌헨글라드바흐단에서 처음으로 멀티골, 12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전반기 16경기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레버쿠젠을 1위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됩니다. 물론 레버쿠젠의 지휘봉을 처음 쥔 유프 하인케스라는 특급 명장의 지도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전체 시즌 비록 뮌헨에게 밀려서 2위를 기록했지만 크로스는 리그 33경기 9골 9도움을 찍으며 분데스리가 미드필더 중 로벤에 이어서 전체 2위에 올랐고 크로스의 축구 인생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레브 감독의 부름을 받고 독일 국가대표에 승선을 한 것이었죠. 레버쿠젠의 고문기술 루디 펠러는 이적료 110억의 연구 계약을 희망했지만 바이에른의 루메니게는 이를 거절했고 2010년 월드컵 후 크로스를 다시 뮌헨으로 복귀시킵니다. 2010-2011 시즌 20살의 크로스는 바이에른으로 복귀를 했지만 워낙에 걸출한 인재들이 즐비했던 뮌헨이었던지라 자리가 없었죠. 그 와중에 로벤이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 기회를 부여받아 밀러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고 프랑크푸르트전에선 특히 환상적인 30m 중거리 슛을 넣기도 했습니다. 시즌 막판 반할이 경질되고 나서 하인케스가 새롭게 부임하게 됨에 따라 크로스의 입지가 좋아집니다. 2011-2012 시즌 전 시즌 무관으로 축소던 팀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하인케스는 제롬 보아텐과 하피냐 노이어를 영입하면서 수비에 엄청난 보강을 시도했고 크로스의 무한한 잠재성을 발견한 하인케스 감독은 그를 부동의 플레이메이커로 낙점을 합니다. 날카로운 킥력을 보였기 때문에 중거리 슛으로 해결사 노릇을 했고 세트피스 또한 크로스가 전남을 합니다. 시즌 중반부터 슈바인슈타이거가 부상으로 빠지고 크로스의 역할이 더욱 커졌지만 아직 22살에 불과한 크로스에게는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도르트문트에게 아쉽게 우승을 내어주었지만 챔스에선 레알 마드리드와 4강전에서 야생마 구스타보와 함께 사비 알론소 케디라에 뒤지지 않는 중원 싸움을 보여주었고 결승선 대 첼시전에서 밀러의 골을 어시스트까지 하며 분전을 합니다. 그러나
승부차기 끝에 패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죠. 이때가 크로스 축구 인생 가장 절망에 빠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2-2013 시즌 역시 팀의 주전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며 많은 중거리골을 생산해냅니다. 리그든 챔스든 가리지 않고 때려 넣었고 중원에서 밀러와의 찰떡 호흡을 보여주었지만 챔스, 유벤투스와의 8강전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시즌 아웃. 다행히도 팀은 트래블을 달성하며 개인 커리어로는 좋은 해로 마감을 합니다. 2013-2014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이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팀 색깔을 컴팩트한 패스 축구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괴체 알칸타라를 영입을 했고 방출이 예정된 로벤을 잔류시켰으며 람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시키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크로스는 패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전 시즌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챔스 16강에서 작년과 똑같이 아스날을 만나 다시 한번 중거리 슛골을 만들어냈고 이후에도 경기 내내 매서운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강타하는 등 팀 승리에 기여합니다. 이후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7대1로 격파하는 충격적인 경기 모습 등으로 맨유, 레알, 첼시와 이적설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유넨의 주급책에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일인즉슨 람은 레전드고 괴체는 절친이라 이해를 냈지만 알칸타라가 자신에 비해서 무려 2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핫하게 떠오른 괴체를 주급체계까지 부셔가며 영입한 운영진의 잘못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크로스는 재계약 의지도 있었지만 구단에선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때를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레알은 알론소의 공격으로 영입했던 이아라멘디가 재앙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이자 토니 크로스에게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 토니 크로스 또한 안젤로티의 지도 방식에 호감을 표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크로스를 2015년 놓치기보다 이 종류라도 받겠다는 판단으로 이적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월드컵이 끝난 뒤 레알 마드리드 행을 선택을 합니다. 레알로 이적을 하기 전 모에스 감독이 이끌던 맨유와 계약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4월 22일 모에스가 전격 경질되자 레알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적료는 339억에 연봉은 163억이었고 2019년 5월까지 계약이었습니다. 바이에른 팬들의 눈에는 배신자라고 볼 수 있었지만 당시 보드진의 무능함을 더 질타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선 의리보다 돈이 먼저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죠. 보드진은 우리가 키웠으니 당연히 우리 팀에 남아야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었겠지만 말입니다. 2014-2015 시즌 요즘 보면 헐값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왔지만 크로스는 레알 최고의 영입이자 안첼로티 체제에서 중심으로 레알 축구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디마리아가 맨유로 이적을 하고 중원에서 모드리치와 공존하며 좋은 호흡을 보여줍니다. 특유의 시야와 킥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며 이적 후 항상 90%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보장했습니다. 이적 후 12경기에선 94%의 패스 성공률로 적응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55경기 2골 15도움을 기록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격 포인트를 쌓았지만 정작 수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압박을 못했고 적 공격수가 침투하는 공간을 막지 못한 수비적 판단력이 많이 아쉬움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에 크로스는 모드리치, 디마리아, 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드필더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2015-2016 시즌 감독이 바뀌어 베니테즈 감독의 새로운 체제에서 4-2-3-1 전술의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됩니다. 하지만 크로스와 베니테즈가 추구하는 축구색이 달랐고 애매한 위치에 내몰린 크로스는 작년과는 떨어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단으로 감독이 바뀌자 카제미로에게 밀렸던 크로스를 다시 중용하기 시작을 했죠. 다재다능한 크로스의 능력은 많은 자유도를 부여받았고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첫 경기에서 MOM급으로 활약,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어줄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확실한 월드클래스임을 증명합니다. 챔스 결승에서 카세미루, 모드리치와 함께 출전해서 무결점 플레이를 펼칩니다. 탈압박, 수비 가담, 패스, 볼키핑 등 모두 완벽에 가까웠던 평가를 받으며 팀은 우승으로 이끌었죠. 이때부터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조합을 세계 최강의 허리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유로 2016에서 아쉽게 프랑스에게 패해서 4강에 머물렀지만 퍼거스 등이 선정하는 베스트 11에 올라갈 만큼 뛰어난 활약을 국가대표에서도 펼칩니다. 2016-2017 시즌 축구도사 모드리치와 함께 중원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없으면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기들을 노출합니다. 코바치치는 크로스의 목을 제대로 못했고 카제미르는 수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기여하면서 크로스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들을 뿌려주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팀에 들어가도 주전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팀은 토니 크로스에 맞추어서 전술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레알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고 2022년까지 재계약에 성공, 연봉이 271억에 육박했고 이는 역대 독일 출신 선수 1위였습니다. 본인 역시 레알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30대 중반에는 은퇴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레알 팬들은 베일급 연봉을 줘서라도 크로스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했고 대체 불가 선수로 평을 받습니다. 역대급 비교 대상을 찾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피를로와 함께 도마 위에 자주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비에게 자신의 후계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죠. 챔스 8강 친정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학살을 하며 볼 빼앗김 0회, 패스 97%, 킬패스 2회로 팀을 결승행으로 이끕니다. 결승전 유벤투스전에선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에 시발점이 되었으며 중원을 지배하면서 팀의 4대1 대승에 크게 공헌합니다. 토니 크로스 축구 인생 중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해가 되었고 라리가 베스트 11 선정은 물론 월드 베스트 11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여전히 미들필더에게 요구되는 수비 가담이 아쉽다는 평이지만 노예에 가까운 엄청난 경기 출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17-2018 시즌 슈퍼컵에서 맨유를 만나서 모드리치와 함께 세계 최고의 수준의 미드필더진이 무엇인지 증명합니다. 2018년까지 토니 크로스가 수집한 트로피 개수는 22개. 이 모든 게 나이 30도 안 되어서 거의 모든 걸 다 이룬 토니 크로스였죠.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은 많이 아쉬웠지만 독일 스포츠 기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올해의 선수로 토니 크로스에게 표를 던집니다. 2019년을 거쳐서 2020년까지 매년 4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이 시대 철강왕으로 철저한 자기 관리를 보여준 토니 크로스. 182cm라는 큰 키와 볼 간수 그리고 넓은 시야에 공격 빌드업을 할 수가 있어서 두 명이 압박을 해도 공을 거의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양발로 컨트롤하는 크로스는 공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력을 팀에 배가시켜주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런 모습이 20대 중반의 크로스를 일찌감치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려놓은 요소가 되었죠. 템포 조절에도 신의 경지에 올라 역습과 지공에서 정확한 볼 배급을 해주기 때문에 본 입장에서는 예쁘게 공을 찬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크로스의 또 다른 매력.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은퇴하고 싶다고 밝힌 토니 크로스.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의 클래스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